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는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도부의 반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황 총리께서는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입당을 권유해 왔고 그 입당 권유한 데 대해서 황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입당을 하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좀 더 많은 우리 당의 자원들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보신 것처럼 지도부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이제 한 달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라서 네. 그래서 황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다. 네.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황교안 전 대행하면은 대권의 뜻이 있는 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요. 한 명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에 몸을 담지 않고 스스로 들어와서 하려고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총선 때부터 깊게 개입해서 본인에 대한 세력들을 확인해 놔야지만 대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뜻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를 바탕으로 결국은 대권까지 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만약 황교안 전 대행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세훈 전 시장의 독주가 사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당에 있는 계파 간의 구도를 보게 될 건데 친박과 비박 중에서 이 비박 중심의 당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 속도가 빨라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유력한 대항마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마 황교안 전 대행을 나오도록 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 일단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내용 바로 위에 뭐라고 썼냐면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면 좀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주위에서 많이 했다. 원래 황교안 전 총리의 그 지인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지금 정권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보수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보수도 전혀 지금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 공부를 했냐 아니면 정말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 섣불리 무슨 지금 정권 다시 탈취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자강론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조가 약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주로 젊은 세대를 접촉해본 결과 나라가 지금 경제와 안보가 쌍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말 뭐 하고 있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강론도 자강론이지만은 정말 그 시국이 너무 여러 가지로 엄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오게 됐다고 지금 지인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은 결국은 전당대회에 확실하게 출마를 하고 둘째로는 친박은 물론이고 비박에서는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밖에 없는 비박. 비박들도 지금 오세훈 전 시장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명도가 약하다는 판단하에 그 친박이긴 하지만은 선출직이 아니라 지명직으로만 친박 세력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비박도 충분히 어떤 그 나름대로 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명도 그리고 비박과의 연합 가능성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친박과 비박이 전반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까지 내걸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데 비박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황 전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지만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박 대 친박 이 구도가 구성될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나올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권을 목표로 할 때는 그 할 수 있는 길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총선 때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든가 아니면 총선보다 조금 앞에 나와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예상한 만큼 큰 폭으로 반등 안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모델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델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부득이하게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럴 때 보통 정치인들은 나 당대표 출마할 겁니다.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근데 역시 굉장히 신중하세요. 입당을 얘기하는 단계에서 뭐 당대표 출마를 얘기하는 거, 뭐 입당 후에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나를 나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 조금 더 당내에서 정지 작업을 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유시민의 알릴레오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는 싫지만 진보의 주자로 우뚝 서면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자기가 그 대학마다 이렇게 나오면 보수 진보의 아이콘이 정해지는 이 상황이 예.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유시민 저는 전 뭐라고 할까 전 장관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좋은 일을 하나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잽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한국당이나 또 그 보수 세력이 가장 우려하는 게 확장력이 약한 홍준표 전 대표가 향후로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하는 케이스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지금 밀려나 버렸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본의 아니게 유시민 전 장관도 이제 대선급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일단 여당 다른 야당들에서도 일찍 그 좋은 반응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시기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또 여권 지금 현재 야권 제2야당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인식들이 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 탄핵이 된 상황이지만 과연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구속될 정도로 엄청난 중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게 되는 순간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갇힐까 봐 굉장히 걱정과 우려라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들을 당원들이 선택할지는 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한국당 입당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